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 해외 축구 3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데글림트 대 오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데글림트는 유럽 대항전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등 어느 정도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팀이라 볼 수 있겠다. 올 시즌에도 4-3-3으로 리그를 지배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강호들이 많은 유로파 같은 유럽 대항전에서는 보데글림트가 다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는 한데 리그 안에서는 평균 점유율이 60%나 된다.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거의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어서 오슬로는 지난 시즌 2부에서 올라온 팀이다. 하지만 원정 무패라는 엄청난 성적으로 6위에 위치해 있다. 다만 오슬로 역시 맹점이 있는 것이 올 시즌에는 원정에서 8위 이하의 팀만 만났다는 것인데 진정한 원정 강자로 거듭나려면 이번 매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전력 차이를 실감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편이 좋겠다. 보데글림트가 우세한 흐름으로 보는 것이 좋다. 올 시즌에도 경기 지배력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다. 오슬로가 홈보다 원정에서 역습 성향을 더 잘 보여주며 성적이 좋다고는 하나 결국 강팀들과의 체급 싸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의문이다. 특히 올 시즌 원정에서는 상위권 팀을 만나본 적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경기다. 보데글림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제노아 대 볼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노아는 강팀들을 상대로 그다지 전적을 좋게 가져가는 편은 아니다. 다만 제노아가 홈에서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 자체는 좋은 편인데 밀란과 유벤, 인터밀란을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억제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상대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상대를 타격하는 능력치를 보여준 바 있기도 하지만 볼로냐가 기본적으로는 중원에서의 단단함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도 하다. 이어서 볼로냐는 저득점 양상을 잘 만드는 팀이다. 사실 중앙에서 박스를 만들어 견고한 진영을 짜는 것에는 재능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수적인 우위를 위해서 공격수들도 자주 내려와야 하는 상황상 전방에서의 숫자 부족은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오르솔리니가 벤치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팀 내 득점 1-3위인 퍼거슨과 지르크지 오르솔리니가 모두 선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제노아도 실점 억제에는 큰 무죄가 없는 상황이고 볼로냐 역시도 중앙에서의 두터움 대비 공격성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볼로냐는 최근 공격진에서의 에이스 3명이 모두 선발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로나 대 그라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 정도를 제외하면 공격성에서는 라리가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팀이기도 하다. 다만 매우 공격적인 특성상 지로나도 상당히 수비에서는 틈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 구티에레즈와 코우토의 양풀백들이 모두 부상 중이라는 소식도 있는 상태다. 양 측면이 역습을 맞는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난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올 시즌 슈팅의 70% 이상은 중앙에서 나오는 등 공이 중앙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아주 매끄러운 편이다. 이어서 그라나다는 꽤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애초에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라서 그라나다가 굳이 수비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는 상태다. 지난 경기에서도 미드필더 위주의 플레이를 하기도 했다. 나름대로 펠리스트리가 동적인 플레이를 할 때에는 괜찮은 폼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문제는 수비다. 매우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특성상 그라나다도 수비 상황에서의 쓸데없는 실책이 많은 편이다. 지로나도 수비적으로는 양 측면이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그라나다가 수비 상황에서 믿음을 주는 팀은 아니다. 지로나가 화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오픈 플레이에서의 성과가 좋고 중앙으로 공을 투입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전력은 아니기도 하다. 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